안녕하세요. 마음심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미소포니아나 청각감인증처럼 예민함이 병이 되는 경우에 간혹 환자분들이 이 병이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요? 제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좀 자책 섞인 질문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이걸 이상하게 느끼는 거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실은 이 병이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병을 겪을 수 있고, 문제의 대부분은 당신의 자신, 자기 자신, 내 성격, 내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몸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몸의 문제를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든가, 네 정신 상태가 약해서 이런 병이 생긴다거나,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언이 아닌데 조언 같은 것이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환자의 마음속에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이란 건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는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대부분은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마음을 바꾼다라는 이런 부분은 정말 큰 깨달음이 아니면 힘든 부분이고, 오히려 병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병이 이제 나한테 괴로움을 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 방식이 오랫동안 굳어진 것을 습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본 미소포니아 환자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도 병에 대해서 잘못된 대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은 스스로 병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병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미소포니아를 유발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수업 시간에 어떤 들리는 소리를 싫어하는데, 혹은 선생님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라든가, 어떤 내 앞에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계속 들리는 소리, 이런 부분이 일종의 감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서는 감옥이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는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아서 이 시기를 넘기면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이후에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려고 애쓰지 말라. 당장 벗어나고 피하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내부에 살고 있는 두려움, 이 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 먹이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애쓰지 마라.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증상의 자세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경향도 나이가 어릴수록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증상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조차, 가족들한테는 조금 얘기하는 빈도가 많은데 특히 친구들한테는 숨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가족이나 주변에서 자주 대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나 가족들이 이런 괴로움을 주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피해 주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야기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증상을 직시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괴로운 부분을 밖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증상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조금 성인층에 해당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식사를 가볍게 하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늘 다이어트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할 때 한정에서는 어떤 미소포닉 사운드, 미소포니아를 유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럴 때는 뭔가를 많이 먹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뭐 먹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식사를 가볍게 하고 최대한 속을 가볍게 비워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소포니아를 일으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 가지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답답함입니다. 이 답답함이라는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에서만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데 답답한 느낌이 들면 호흡이 약간 힘들어지고, 물론 호흡이 가쁘다거나 호흡이 막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숨을 이제 얕게 쉬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교감신경계가 긴장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과식을 해서 답답함이 발생을 해도 역시 똑같이 호흡이 약간 힘들어지고 교감신경계가 좀 긴장을 하는 그런 증상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신경계 자체에서 보면 이 심리적 요인과 이 신체적 요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의 총합은 신체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이 같이 플러스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게 된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 자체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을 줄여줘야 내 전체 증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약간 그 소화기계를 비워주는 형태로 답답함을 좀 해소하면, 의도적으로 부하를 감소시켜 준다면 전체적인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한 번씩 다시 보여드리고, 1번, 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2번, 내 증상 이야기하기. 3번, 증상이 심할 때는 식사를 가볍게 하기.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